먼저 탱크항 물잡이입니다. 탱크항은 말 그대로 바닥재를 아무것도 깔지 않은 수조를 말합니다. 빈 수조에 여과기 넣고 물만 채운 수조를 말하죠. 탱크항 물잡이는 아주 간단합니다. 빈 수조에 수돗물 채우시고 여과기만 3주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이제 이렇게 다른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탱크항은 아무것도 없는데 암모니아가 어떻게 발생하냐 라고 이제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탱크항에서의 암모니아 발생은 공기 중에 유기물이 수조에 투입되는 양만 가지고도 충분히 생성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유기물이라는 것 자체가 탄소화합물이기 때문에 공기 중의 유기물이 수중으로 녹아들고 그 유기물을 바탕으로 헤테로트로픽이 증식해서 그 증식한 헤테로트로픽이 암모니아를 필요한 양만큼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암모니아를 매개체로 니트로소모나스와 니트로박터가 순차적으로 증식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물잡이 과정에서 초기 암모니아의 발생을 위해서 사료 한두 알을 수조에 투입한다든지 수질에 강한 강종을 물잡이 특공대로 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특히 물잡이 특공대 투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인데요. 아무리 수질에 강한 어종일지라고 하더라도 물이 잡히지 않은 수조에서는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건강이 서서히 악화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물고기는 스트레스성 호르몬을 방출하게 되는데 이 스트레스성 호르몬은 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수조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폐쇄된 수조 특성상 수조 내부에 계속 머무르게 되죠. 이는 이후에 새롭게 투입되는 새로운 물고기들에게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환경을 조성하는 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옳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잡이 특공대 투입은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물잡이 과정에서 박테리아제를 넣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필수적이지는 않다. 그리고 굳이 넣을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여과 사이클이라는 거는 암모니아를 아질산염으로 분해하고 아질산염을 질산염으로 분해하는 박테리아에 의해서 순차적인 사이클을 이루게 되는데 초기 박테리아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다한 박테리아의 외부 투입은 단기적으로는 백탁현상을 불러오게 됩니다. 물론 이 백탁현상이라는 게 생물에게 영향을 끼친다거나 백탁현상이 와서 물이 깨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백탁현상이 왔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물잡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백탁은 아무리 길어도 2-3일 정도면 보통 사라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리고 이 백탁현상 또한 물잡이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박테리아제를 투입을 하면은 물잡이 기간이 단축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딱히 그런 부분을 크게 체감하지는 못했고 굳이 비용을 추가로 들여서까지 박테리아제를 투입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물잡이가 되는데 굳이 박테리아제를 투입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거로 탱크항 물잡이는 그냥 빈 수조에 수돗물 채우고 여과기만 3주 돌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흑사, 샌드 등의 모래 계열 바닥재를 까는 경우입니다. 새 바닥재일 경우에는 수돗물로
대여섯 번 정도 가볍게 세척을 해서 분진을 제거해 주신 후에 수조 바닥에 깔고 수돗물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과기를 설치해서 탱크함과 마찬가지로 3주 동안 여과기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소일항입니다. 소일의 경우는 크게 흡착계와 영양계로 나눠지는데, 영양계는 주로 수초항을 만들 때 사용하는 소일입니다. 수초항의 경우는 소일 외에도 파워샌드라든지 저면 비료라든지 액상 비료 같은 여러가지 추가로 들어갈 게 많아지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새우항 같은 약산성 수지를 만들 경우 흡착계 소일을 사용하는데, 이 소일은 세척을 하지 않고 바로 수조 바닥에 깔아줍니다. 그리고 소일이 흩날리지 않게 조심스럽게 수돗물을 채워준 후에 마찬가지로 여과기를 설치하고 2주 동안 여과기를 돌립니다. 그리고 소일항의 경우 물잡이 후 약 보름 정도가 지나면 암모니아 수치가 피크를 찍기 때문에 이대로 생물을 투입하면 암모니아 중독으로 전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2주 후에 전체 환수를 한번 해줍니다. 그리고 이때 전체 환수 과정에서 빼낸 물로 스펀지 여과기에 스펀지를 한번 짜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일 같은 경우는 초기에 분진이 날리는데, 이 분진을 스펀지가 빨아들여서 스펀지의 기공이 어느 정도 막히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환수물로 스펀지를 한번 가볍게 짜서 분진을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스펀지를 만약에 수조에서 빼낸 물이 아닌 일반 수돗물로 세척하게 되면 기껏 증식하던 박테리아가 염소로 인해서 몰살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환수하는 물로 세척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일주일 간격으로 60% 환수를 2번 더 해주신 후에 생물을 투입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소일을 깔고 수돗물을 채운 후 2주간 여과기를 돌리고 전체 환수, 그리고 다시 일주일 간격으로 60% 환수를 2번 하고 나서 생물을 투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물잡이 과정에서 흔히 스펀지 똥국물을 받아다 넣는다는 말들을 종종 듣죠. 개인적으로는 말리고 싶습니다. 남의 수조에서 스펀지 똥국물을 받아서 내 수조에 넣는다는 것은 그 수조에 있는 박테리아와 세균의 집합체를 그대로 내 수조에 넣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 수조에 뭐가 있는지 알고 그 세균 덩어리를 내 수조에 집어넣나요? 자칫 잘못하면은 폭탄 맞기 딱입니다. 이 스펀지 똥국물 자체가 의미가 없는 행위일 뿐더러 자칫 잘못하면은 리셋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스펀지 똥국물 이 항목만큼은 오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대략적인 물잡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현재도 제가 사용을 하고 있고, 물론 제가 세팅하는 수조의 성격에 따라서 몇 가지가 더 추가되는 부분은 있지만,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입니다. 제가 영상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제 방법이 정답이라거나 이대로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개인의 경험치라든지 스킬이 개입될 여지가 현저히 적은, 그래서 입문자들이
충분히 안정적으로 물잡이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초기에 물잡이만 잘 해놓으면 물생활에 팔알은 먹고 들어간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보통 문제가 생긴 수조들은 초기에 물잡이가 제대로 안 됐다거나 아예 물잡이가 생략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수조에서 물고기들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사람들이 대부분 물잡이가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질병을 의심하고 약을 사용하게 되죠. 물잡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수질 때문에 물고기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건데, 여기에 약을 쓰게 되니 당연히 물고기들은 죽어나가게 되겠죠. 수질 때문에 건강이 약해진 개체에 약한 독을 쓰니 살아남는 게 이상한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방법은 뭔가 자신만의 특별한 스킬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굳이 비용을 들여서 추가적으로 용품을 구입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진득하게 기다리면 되죠. 보통 물잡이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게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그냥 기다리라는 겁니다. 물생활 하루 이틀 하고 말 것도 아닌데 그 물잡이 시간 며칠 줄이겠다고 서두르다가는 이후로 물생활 사이클 자체가 계속 꼬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물생활에 흥미를 잃게 되겠죠. 그래서 기왕 하시는 물생활, 초기에 물잡이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서 이후에 평탄하고 즐거운 물생활을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